주말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 위를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짬뽕이 인문학을 준비하셨는데 참, 이 짜장이냐 짬뽕이냐 짬뽕이냐 짜장이냐 한국인의 영원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짬뽕의 기원이 중국도 한국도 아니고 일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짬뽕의 탄생지는요, 일본의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인데 나가사키가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국 정책 필 때 유일하게 개방된 곳이었어요. 그렇죠. 개항. 그죠? 네. 카스테라도 거기서 왔었고 포르투갈, 네. 덴뿌라도 거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된 곳인데 네. 그 1895년에 청일전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죠 중국이. 네. 지자마자 중국 사람들 충격받은 거예요. 청나라 가신 거. 네. 청나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네. 일본에 유학을 옵니다. 배우려고. 근데 가난한 사람이 많았죠. 손문 선생님도 중국으로 일본으로 유학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899년에 그 화교의 푸젠성이라고 이제 그 상하이 밑에 그 동네가 있는데 그 성 출신에 있던 화교 첨핑순이라는 분이 사해루, 그러니까 사해저 바다사자 냈는데 그거를 나 그래서 보니까 유학생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나는 뭐 고기 먹다 남은 것, 나는 야채 먹다 남은 것 이런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걸 보고 이분이 저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저런 것들 내가 아예 만들어서 요리를 팔자. 그래서 만든 음식이 짬뽕인데 그 짬뽕의 어원이 뭐냐?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기 중국말로 밥 먹었냐 할 때 치판이라고 그러죠. 치판. 네. 그렇죠? 치판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치판이 짬뽕이 됐을 거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츠가 이제 먹다고 판이 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은 저거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렇게 따뜻한 예, 표현이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찌뻔해서 요리를 했고 그만큼 가난한 유학생들을 위한 삶의 어떤 행태가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음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더 현실적인 음식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채소와 해물, 고기를 그냥 다 넣어가지고 그냥 잡탕처럼 끓여준 거다라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가사키 짬뽕은 이 하얀 국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의 짬뽕은 또 빨간 국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실 빨간 국물이 있긴 하지만 네. 이 남방계통은 없습니다. 북방계통에서 있는 거고요. 이 푸젠성이 남방계통이거든요. 원래 초마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해물 육수로 만드는 면인데 이게 짬뽕의 역사의 어떤 기원이 됐을 거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못 먹습니까? 김치찌개 먹잖아요. 먹죠. 얼큰하게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감칠맛이 강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명한 그 셰프들한테 들어보니까 60년대 처음 나왔을 때 한국 사람이 너무 싫어했대요. 짬뽕을. 너무 느끼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추기름이나 고춧가루보다는 많이 쓴 게 뭐냐면 실고추를 많이 써요. 실고추. 네. 실고추 처음에 넣기 시작한 거예요. 넣다 보니까 이게 느끼함을 좀 잡아주기도 하고 너무 강한 감촉을 잡아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변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고추. 그다음에 고추 기름을 넣어버린 거죠. 네. 지금 짬뽕은 거의 80년대 이후에 완성이 된 건데 엄청 맵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짬뽕과 처음에 탄생한 나가사키의 짬뽕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보니까. 예. 그렇군요. 밥은 먹고 다니니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짬뽕의 유래까지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예.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들을 말씀이 군산 짬뽕입니다. 그 군산은 어떻게 보면 산업도시죠. 근데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그 한국 호남의 쌀이 그 목포 아니면 군산 통해서 다 이렇게 일본으로 갔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굉장히 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걸 보통 중국 분들이 많이 일을 하셨거든요. 아시겠지만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쿨리라 부르죠. 쿨리. 힘쓰는 사람 이런 뜻이었는데 이 쿨리들이 많이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시면서 자기네 몰라 가져왔죠. 네. 그러니까 국물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싸게 먹기 위해서. 그래서 짬뽕이 아주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대중화되는 노동의 음식이 이쪽에 퍼진 거죠. 예를 거죠. 짜장면은 인천에서, 네. 짬뽕은 군산에서
유행하게 되는 거죠 보니까. 예. 그 대신 이제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군산이 앞바다가 서해안이 좋지 않습니까? 네. 해산물이 좋거든요. 아, 식재료. 그렇죠. 갯벌 특히 갯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 풍부한 해산물 조개 이런 것들 그죠? 오징어, 조개 이런 것도 있고 예. 거기다가 전라도 특유의 손맛이 딱 가야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군산 짬뽕은 대체로 일단 양이 많아요. 네. 서울 분들이 가면 좀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키면 짜장면 저 곱빼기처럼 나올 정도로 큰데 그다음에 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료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재료가 말씀인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많기 때문에 조개, 오징어 거기다가 해산물만 있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 맞아요. 그다음에 채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수 위에 꾸미가 올라갔다. 아 여기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많은데 꾸미하고 고명이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고명은 뭐냐면 우리가 국물 위에다가 이렇게 면 위에다가 뿌리는 것들 있죠. 깻가루, 김가루. 네. 이 형태를 고명이라고 그러고 네네. 고기 덩어리가 있다. 그거는 꾸미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 같이 요리를 했느냐 아니면 요리 후에 올리느냐 뭐 이 차이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국수를 만들었을 때 국수 위에 우리가 예를 네. 들면 냉면 위에 계란 삶은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꿈이죠. 고기 덩어리들이니까. 아, 그 재료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깻가루나 김가루를 뿌리면 네.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고명이라 부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국수 위에 꾸미가 올라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군산 분들은 꾸미 사이에서 면을 찾는다. 꾸미가 그만큼 더 많다는 네,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는 매운맛이 있긴 하지만 네. 아주 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산물이 풍부하게 감칠맛을 주고 야채가 단맛을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맵긴 한데 땀 것들이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너 그만 매워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맵기만 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깊고 풍성하고 단맛이 쫙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알겠지만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그걸 너무 매운 거 먹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동자 음식을 수발했기 때문에 적당히 매운 음식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군산에서는 보통 우리는 짬뽕을 특별식으로 먹잖아요. 예. 여기서 일상식으로 먹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군산에 가서 짬뽕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최근에 그 군산 짬뽕이라고 그 봉지라면으로 판매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걸 한번 사서 이제 지난주에 먹어봤어요. 예,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꾸미가 막 많지는 않고 그 이렇게 분말 스프가 아니라 그렇죠. 소스 형태로 액상 액상 스프. 예. 스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국물이 맛이 있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군산 짬뽕이 궁금해지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인스턴트의 가장 한계는 뭐냐면 네. 그 올라가는 꿈이나 재료들을 많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건절 동결, 그렇죠. 네, 건조 동결시켜서 그렇죠. 넣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군산에 가면 딱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줄을 서야 되는데 그만큼 저 줄만 설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아하. 액상을 먹느니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사실 서울에서 멀지 않거든요. 군산이. 예. 한 2시간이면 가니까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죠. 우리 맛집 탑3. 지금 군산에 가면 꼭 들러야 할 짬뽕집 3곳을 좀 뽑아주십시오. 예, 첫 번째는 뭐 다 아실 건데 B로 시작하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네. 전국 5대 짬뽕으로 언급되는 유명한 곳입니다. 예. 이 집은 아까 군산 짬뽕이 제가 꾸미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탑입니다 보니까. 산처럼 이렇게 쌓여나오는 꾸미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좋고요. 그다음에 홍합, 바지락, 뭐 돼지고기, 뭐 야채 이런 것들이 확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 먹으면 네. 다른 걸 못 먹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개운하고 시원하고 얼큰하고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B로 시작하는 이 집 꼭 네.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면이 메인이 아니라 그 식재료 자체가 메인이군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여기는 약간 면이 이제 평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특징은 꾸미를 많이 먹는 음식이고 국물을 많이 먹는 동네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 전국에 3대 짬뽕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요. 예. 네. 이 군산 군산도 있고요. 있지만 네. 대구가 또 있습니다. 대구. 대구는 그냥 맵습니다. 매워. 너무 매운 데고요. 대구가 좀 매운 요리가 예. 많죠. 그다음에 제주도는 짭니다. 제주요. 예, 제주가 그 다 특징은 뭐냐면 다
화교분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중국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보니까. 그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마산 짬뽕이 홍합 쪽에도 가득하다고 마산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아, 하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전국에 사실 짬뽕집은 많은데 이제 제가 왜 세 군데 소개했냐면 네. 사실은 짬뽕의 그 수는 가게 수는 서울에도 훨씬 많죠. 예. 많은데 개성적이고 특징적인 것들이 확 응축되어 있는 것들. 아하. 이것들이 세 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음에는 마산 좀 공부해서 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말씀하신 비 짬뽕집은 배고플 때 먹는 짬뽕. 아주 한 그릇만 먹어도 든든한 곳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도시배 B를 시작하는 집인데요. 이 집은 사실은 음식도 맛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집은 군산 가시면 꼭 가봐야 되는 이유가 가장 오래된 곳이고요.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타짜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등장하는 곳인데 일단 건물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가면 이렇게 룸이 이렇게 있는데 네. 무슨 저기 뭐 영화에서 이렇게 뭐 대통령 장관들이 먹는 네. 그런 룸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룸이 지금 룸이 아니고 네. 옛날식 룸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아, 유지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 딱 거기 들어가면 내가 마치 고관대적이 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굉장히 품격 있는 사람이 된 느낌도 들 정도로 그런데 짬뽕 가격은 또 가격은 똑같습니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 그래서 여기는 꼭 한번 구경삼아 한번 들러보시고 구경삼아는 막 못 다니니까 네. 짬뽕 한 그릇을 그 입장료로 생각하시고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니까. 거의 예. 그 현대 문화재를 조금 직접 체험한다라는 심정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군요. 예. 자, 공간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군산 짬뽕 3대 맛집 중에 세 번째는 어딘가요? S를 시작하는 집인데요. 사실 이분은 동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집에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이 집은 해산물 중심입니다. 예. 바지락, 조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해물탕 먹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그 유명한 그 무슨 미식회 나와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예. 지금도 엄청 많고요. 여기는 사실은 그 술 먹은 다음날 먹으면 더 좋습니다. 아, 해장. 해장 용으로요? 짬뽕의 성지라고 많이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서 사실은 군산이 아셨지만 거기에 이제 자동차도 있었고 공장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지금도 해장할 때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짬뽕 먹을 때는 면만 건져 먹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돈 아깝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식재료가 그렇게 풍성하고 면은 이제 메인이 아닌데 이제 면만 건져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짬뽕이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유명한 그 저기 사부들 제가 중식 사부들 많이 알거든요. 예. 다니시면 그분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네. 딱 먹으시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야 이거 한 5천 원 받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군산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네. 가서 갔는데 그분들이 말씀이 야 이거는 제대로 받아도 되겠다. 이 돈값을 한다는 예. 말씀이군요. 일단 사실은 네. 우리 짬뽕에 차지하는 그 면의 비중은 제일 낮아요. 가격은. 가장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국물 내는 육수하고 알겠습니다. 꾸미가 중요한데 그걸 뭐 최고죠 보니까. 예. 네, 남김없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짬뽕만 듣고 끝내기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짜장파들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요즘 그 군산 가면 제일 줄이 긴 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집이 제이로 시작하는 집인데요. 예. 다 아실 거예요. 예. 그 연변에 있는 그쪽 동네 이름 가져왔는데 네. 거기는 매운 고추 짜장으로 유명합니다. 오. 그러니까 짬뽕이 다 있는데 거기서 틈을 새를 튀고 나왔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야채도 너무 풍부하고요. 네. 얼큰한 맛이 너무 좋아서 그거는 꼭 한번 먹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짬뽕 한 그릇에 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예. 그 짬뽕 군산 가서 꼭 드셔보시고 제가 사실은 3대 짬뽕집을 계속 할 건데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도 돼지국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